안녕하세요. 광교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사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입니다. 회사 분할에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죠. 물적 분할은 보통 이제 100% 자회사로, 사업의 일부를 100% 자회사로 이제 분할하는 거고, 인적 분할은 주주 구성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를 쪼개는 겁니다. 일단 분할 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있었죠. 삼바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100%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삼바는 일단은 CDMO, 그러니까 그 바이오시밀러를 위탁 생산하는 것을 하면서 또 이제 연구 개발 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이제 모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바가 자기 약도 개발하면서 남의 약도 생산해주는 그런 이제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들이 불편한 거죠. 우리가 이제 삼바에다가 위탁 생산을 맡기면 그 기술이 여기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바에 맡기는 회사들도 있었지만은 그 맡기지 않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바가 이제 최근에 그 위탁 생산 CDMO 사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고객 확보에 이런 이해 충돌 관계 때문에 그 추가 고객 확보가 이제 어렵게 되니까 이제 회사를 이제 분할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바가 위탁 생산도 하면서 연구개발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티스의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회사죠. 근데 요번에 이제 회사를 분할합니다. 이제 뭐 자산이나 수익 이런 거 따져가지고 65대 35로 이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바를 100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삼바 65주, 삼성 바이오에피스 홀딩스 35주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율이 중요하지 않은 게 이게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 비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과거에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비율이 굉장히 중요했죠. 전혀 다른 회사를 이제 합병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은 회사를 쪼개다 보니까 뭐 이리 쪼개나 저리 쪼개나 주주들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분할 비율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일단 65대 35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바는 두 개 회사로 나뉘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홀딩스, 새로 신설되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홀딩스의 자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바는 CDMO 전문, 위탁 생산, 그 삼성 바이오에티스가 개발한 것도 이제 위탁 생산을 하죠. 근데 뭐 화이자라든지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로 얘기하면 그 파운드리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 이런 거 안 하고 순전히 위탁 생산만 하는 그런 파운드리 회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종류 회사로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있죠. 이제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자기 브랜드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화장품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생산을 하죠. 이거를 원래 이제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그러니까 이제 계약해서 위탁 계약해서 이제 생산한다는 건데 요즘은 이제 D가 추가돼 가지고 아예 개발까지 해줍니다. 개발해서 생산해 줍니다. 그래서 CDMO, 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peration이나 Organization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한국 콜마 같은 회사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 홀딩스는 그냥 지주회사로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두 회사는 아마 합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삼바는 위탁 생산 전문 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이제 연구 개발하는 회사고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라는 회사는 뭐 거의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뭐 지주회사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제 삼바 100주 가지고 있다가 이거 65주, 이거 이제 35주 갖게 되는데, 뭐 주가는 사실은 뭐 똑같은 회사를 나누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만, 뭐 이게 사실은 회사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바가 앞으로 이해 충돌 없이 CDMO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등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 주주들이 불편한 거는 주식 거래가 이제 정지된다는 겁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 정도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이 기간에 이제 주식을 나누어서 뭐 10월 29일 아침에 이제 여러분 계좌에 2개 주식을 나누어서 넣어줄 겁니다. 배정 기준일은 이제 9월 30일이고요. 신주 상장일은 10월 29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 충돌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 없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 합병, 인수 합병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 충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100주를 65대 35로 나누어 주는 거고요. 주가는 뭐 이게 오르고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둘 다 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인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삼성전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하여튼 이제 반도체 사업만 얘기하면 메모리가 있죠. 비메모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랑 비메모리는 이제 자체 개발해서 생산까지 일괄 생산 업체죠.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자기 것도 비메모리 사업부에서 개발한 거를 생산을 하면서 남의 것도 위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반도체 회사들, 특히 이제 패블리스 디자인 회사들이 왜 TSMC를 선호하냐 하면, 물론 이제 뭐 시설도 훨씬 크고, 그 다음에 경험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하여튼 기술도 뭐 뛰어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게 이해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TSMC는 자기 브랜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거든요. 근데 삼성은 자기 것도 생산하면서 남의 것도 생산해 주겠다는 거니까 좀 이제 패블리스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찜찜하죠. 내가 여기다 맡기면 얘네들이 이 기술을 빼돌려가지고 지네 거 개발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도 파운드리가 이제 정상화만 된다면 아마 이렇게 이제 기업 분할을 통해서 분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현재는 파운드리가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분할하면은 더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운드리도 삼성전자 안에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튼 뭐 기존 주주들에게 불이익은 없고요. 하여튼 뭐 주가는 긍정적이지만 뭐 이렇게 폭등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